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영화는 다가오는 폭풍을 암시하는 그림 같은 도시 풍경에서 시작돼요. 기차 안에서는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돈다. 커트 슬로어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여성 루와 눈을 맞춘다. 끌리듯이 커트는 루에게 다가가고 그들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해요. 밖에서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 짧은 친밀한 순간을 만든다. 그들의 춤은 불길한 남자 피에르의 등장으로 갑자기 중단돼요. 피에르가 나가면서 갑자기 돌아서서 총을 뽑아 커트를 겨눠요. 그러나 커트의 전투 기술은 무적이다. 그는 빠르게 피에르의 총을 빼앗고 그를 제압해요. 루가 기차를 떠나려 할 때 다른 남자에게 매복당해요. 곧 도끼를 든 악당들이 그들에게 몰려와요. 커트는 치열한 전투에 돌입하고 각 공격자를 정교하고 강력하게 제압해요. 위험이 지나간 것처럼 보일 때 강력한 여성 전사가 나타나요. 그녀는 커트에게 결투를 도전하지만 커트는 결국 그녀를 이긴다. 극적인 반전으로 커트는 기차 밖을 바라보고 루가 움직이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봐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 그는 기차 지붕에 올라가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여성 전사와 피에르가 다시 나타나요. 미끄러운 기차 지붕에서 잔인한 대결이 벌어진다. 커트는 결국 여성 전사를 기차에서 던져낸다. 그는 다음으로 피에르와 마지막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커트는 그를 기차에서 던져내지만 로프가 끊어져서 커트도 함께 떨어진다. 두 사람은 아래의 격렬한 물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커트가 물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사이에 평화로운 불상들의 이미지가 섞인다. 사원과 쿵푸 전사들이 그들의 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인다. 악몽을 벗어나 커트는 이제 크로포드라는 남자에게 되살아난다. 그가 그의 얼굴에 물을 튀기고 그를 주먹으로 쳐서 깨운다. 이것은 커트의 여정에서 또 다른 긴장감 넘치는 장의 시작을 알린다. 다음 장면에서는 커트가 힘든 권투 경기의 3라운드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상대의 강한 펀치를 막고 있다. 커트가 패배 직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모든 힘을 모은다. 상대에게 뛰어올라 그를 넘어뜨리고 항복시키기 위해 조르기 시작한다. 상대는 항복할 수밖에 없고 이는 커트의 승리를 알린다. 관중은 박수갈채를 보내 고기자들은 그의 인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다. 기쁨에 압도되어 그는 힘겹게 이룬 승리의 영광을 만끽한다. 밤이 되자 그는 루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그녀는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그에게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해요. 커트는 진지하게 약속하고 그들은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며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커트의 승리를 축하하는 뉴스 방송과 배너를 봐요.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으며 수상한 남자가 그를 맞닥뜨린다. 그에게 통포를 살해한 것을 상기시키세요. 커트는 자유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기억은 일련의 회상 장면을 일으킨다. 갑자기 그 남자가 전기 충격을 가하여 그는 기절해요. 그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물이 그의 얼굴에 튀며 깨어난다. 그는 어두운 방에서 크로포드와 토마스 모어와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크로포드는 그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모어는 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모어는 커트에게 다시 싸우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거절해요. 또 다른 치명적인 경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무어는 루의 목걸이를 그에게 던져주며 그의 약속을 잔인하게 상기시키세요. 크로포드는 계속해서 그를 때리며 그는 두렵고 분노에 차 있어요. 분노에 휘말려 그는 크로포드를 들이받아 그의 코를 부러뜨린다. 무어는 그의 투지에 감명을 받아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다. 그의 반항심과 힘에서 가능성을 본다. 그는 강력한 몽큐와의 치명적인 싸움을 위해 경기장으로 끌려간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무어는 커트에게 매력적인 제안인 세금 없는 100만 달러를 제안해요. 크로포드는 압박을 가하며 커트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은지 질문해요. 그리고 자유를 나타내는 제스처로 손을 벌린다. 장면이 음산한 감옥으로 바뀌고 커트가 역시 갇혀있어요.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잔혹한 싸움에 강제로 참여하게 돼요.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투 기술을 발휘해요. 하지만 밤에는 경찰이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그의 가슴에서 피가 나게 될 때까지 무어는 그 폭력을 지켜본다. 무어는 그에게 자신의 돈을 받아들이고 치명적인 싸움을 준비하라고 설득하려 해요. 그러나 그는 반항적이며 무어의 치명적인 계획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날 밤 그는 접시를 집어 들고 그로 인해 경찰에게 또다시 잔혹하게 폭행당해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루에게 전화를 건다. 경찰이 그를 붙잡으면서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어 곧이어 그는 감옥에서 브릭스를 만나고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진다. 키가 크고 강력한 수감자 브릭스는 커트를 여러 번 들어올린다. 그를 바닥에 내리친다. 그는 커트의 가슴을 끊임없이 가격해 그를 심각하게 다치게 해요. 경찰이 개입해 두 남자를 묶고 폭행을 계속해요. 커트가 갇혀있는 냉혹하고 끈질긴 환경을 강조해요. 한편 루는 경찰과 만나 커트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알려준다. 그동안 커트는 자신의 감방에서 낙담한 모습입니다. 브릭스는 드문 동료의 순간을 보이며 그와 대화하고 벽에 붙어있는 지도를 보여준다. 탈출 경로나 중요한 장소를 암시해요. 커트가 밤에 감옥을 걸을 때 불이 갑자기 켜진다.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드러난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두란드 사범님이다. 그는 또한 살인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어요. 수감 중 시력을 잃은 두란드는 다른 감각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시각장애를 선물로 여기며 커트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 그의 기운을 되살린다. 다음 장면에서 무어가 경찰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신감 있고 위협적인 크로포드는 커트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안다고 선언해요. 장면이 기차역으로 전환되며 게먼이 루를 만나요. 루는 그녀의 남편이 납치되었으며 납치범이 다름 아닌 무어라고 밝힌다. 무어의 막대한 부를 인정한 게먼은 2시간 후에 루를 다시 만나기로 동의해요. 그들의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러나 무어의 부하들이 기차역에 도착해 루가 떠나기 전에 그녀를 붙잡는다. 크로포드는 커트에게 다가가 루의 납치 영상을 보여준다. 그를 조롱하며 지금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는 떠난다. 커트의 고통을 감지한 두란드는 그가 무어의 요구에 동의했는지 묻는다. 커트는 그들이 그의 아내를 잡고 있다고 밝혔고 두란드는 상황의 중대성을 이해한다. 커트는 무어를 만나고 무어는 그가 싸우기로 한 결정에 만족해한다. 그러나 커트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무어는 동의하지만 싸움이 끝날 때까지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가 고립되어 있고 그의 통제 하에 있도록 보장하면서 두란드는 한 죄수와 스파링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커트는 이를 지켜보며 두란드의 독특한 격투 스타일을 흡수한다. 그는 눈가리개를 하고 자신의 훈련을 시작하며 두란드의 지도 아래 감각을 연마한다. 그는 브릭스와 함께 훈련하며 동료 죄수인 빅컨트리와 함께한다. 파브리시 오리날도 그리고 몽큐트의 크기에 필적하는 거대한 죄수와 함께한다. 이 강도 높은 훈련 기간 동안 긴장이 고조되어 다툼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두란드와 브릭스 간의 이후의 싸움. 커트가 개입하여 그들을 멈추고 그들의 공동 목표를 상기시킨다. 그는 무어를 다시 만나 두란드를 자신의 트레이너로 삼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한다. 그리고 지원을 위해 죄수팀을 조직하고자 한다. 무어는 잠재적인 이점을 보고 마지못해 동의한다. 두란드는 몽큐트의 훈련 세션 중 하나에 잠입한다. 몽큐트의 강력한 힘이 생체공학 때문임을 발견하고 아이비리그 졸업생인 루퍼트에 의해 루퍼트는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의 강력한 혼합을 만들어냈다. 몽큐트를 거의 무적 상태로 만들지만 하나의 중대한 약점인 유리턱을 제외하고 게먼이 훈련 세션에 참가한다. 그리고 커트는 자신의 과거에서 유명한 인물인 소메소크를 알아본다. 한편 무어와 크로포드는 커트의 준비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 시험 싸움에 대해 논의한다. 그들은 그가 지역 나이트클럽에서 싸우도록 안배하고 그곳에서 커트와 두란드가 조셉 킹과 재회한다. 그의 이전 전사에게 커트가 패했던 인물이다. 클럽에서 커트는 킹의 새로운 챔피언인 모스와 맞닥뜨린다. 두란드가 구경꾼을 방해하고 그의 휴대폰을 훔쳐 아들 트래비스에게 전화하는 동안 커트는 모스와의 잔인한 경기에 임한다. 역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스를 이긴다. 그리고 트래비스의 도움으로 그들은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한다. 그의 승리와 성공적인 탈출은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다. 그러나 몽큐트와의 다가오는 싸움은 여전히 막대한 도전으로 남아있다. 두란드와 그의 수감자 팀 그리고 몽큐트의 약점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함께 커트는 룰을 구출하기로 결심하며 궁극적인 대결을 준비한다. 그리고 무어의 공포의 시대를 끝내고자 한다. 다음 날 그는 소메소크를 발견하고 그를 쫓아 도시를 가로지른다. 무어의 부하들과 더 싸운 후 그는 결국 소메소크를 따라잡는다. 그리고 루의 행방을 묻는다. 소메소크는 루가 무어의 아파트에 억류되어 있다고 밝힌다. 커트 게먼 그리고 트래비스는 루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무어의 아파트에 침투하여 남자처럼 싸워나간다. 커트는 거울로 가득한 방에서 무어의 두 여성 발레를 맞닥뜨린다. 혼란스럽고 격렬한 전투에 임한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제압하고 루를 찾아 구출한다. 그들이 탈출하려 할 때모의 오른팔 오키프가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매복을 이끈다. 몽큐트가 도착하여 위험이 더해진다. 몽큐트가 커트를 가격하려 할 때로가 나서서 배를 세게 맞아 그녀는 의식을 잃는다. 격분한 커트는 크로포드에게 무어에게 몽큐트와 언제 어디서든 싸우겠다고 전하라고 한다. 루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다. 며칠 후 그녀는 커트가 싸움을 수락했다는 것을 알고 깨어난다. 그녀는 전적으로 그를 지지하며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싸움은 전통과 역사로 가득한 옛 무에타이 사원에서 예정되어 있다. 커트와 몽큐트는 잔인한 대결을 준비한다. 커트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몽큐트는 압도적으로 강력함을 증명한다. 싸움의 중간에 그는 커트를 조각상에 던져 죽음의 문턱에 놓이게 한다. 모두가 커트가 부상으로 쓰러졌다고 믿을 때 루는 아드레날린으로 가득한 루퍼트의 여행 가방을 발견한다.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는 그에게 아드레날린을 주사하여 그를 소생시킨다. 기운이 난 그는 제2의 바람을 찾고 몽큐트에 대해 약간의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몽큐트는 다시 그를 압도하며 그를 다른 조각상 쪽으로 던진다. 그리고 그를 근처의 분수로 끌고 가서 물에 빠뜨리려 한다. 커트는 꿈에서처럼 자신이 물에 빠지는 상상을 한다. 그러나 그는 로와 두란의 목소리를 듣고 헤엄쳐 나가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에게 반격할 힘을 준다. 그는 체인을 잡아 주먹에 감는다.
이것은 그가 몽큐트의 주먹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승리하기 시작하고 몽큐트를 쓰러뜨린다. 몽큐트가 다시 일어설 때 커트는 체인을 사용해 몽큐트를 조여 그의 목을 부러뜨린다. 커트가 싸움에서 승리한다. 감옥으로 돌아온 브릭은 커트가 몽큐트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소 짓는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알림을 켜고 채널을 도와주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